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를 멀리하게 만든다. 사과를 많이 먹으면 미인이 된다. 사과를 많이 깎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비타민C가 풍부해 보습과 미백 효과가 있는 사과는 껍질까지 버릴 것이 없어 과일 중 보약으로 꼽힙니다. 오늘은 매일 사과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과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이고 당분은 13에서 16%로 다른 과일에 비해 다소 많은 편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비타민C와 무기염류의 함량은 특히 많으며 펙틴, 유기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사과의 열량은 약 72kcal입니다. 사과의 미네랄 성분은 신체에 지속적으로 포만감을 주어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점심과 저녁 식사량을 줄여도 허기지지 않습니다. 2009년에 실시한 한 연구에서 식전 사과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00kcal 적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에 함유된 사과산, 구연산, 주석산 등의 성분은 열기를 동반한 초조함이나 긴장 등의 증세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과는 당뇨병 위험을 낮추기도 하는데요. 당뇨병은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한국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2012년 11.8%이던 당뇨병 유병률은 2015년 11.4%로 잠시 떨어졌지만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20년에는 16.7%까지 높아졌습니다. 그중 65세 이상 인구의 약 30.1%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사과 섭취와 당뇨병 위험 감소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 매일 사과 1개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8% 적었다고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은 식이섬유의 한 종류로 대장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변비와 설사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지방산을 증가시켜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펙틴은 주로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데 사과의 대표 성분이면서 효능의 핵이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껍질까지 섭취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사과의 퀘르세틴은 혈장 속의 과산화 지질이 증가되는 것을 억제하여 세포의 노화 및 조직 손상을 막기 때문에 알츠하이머형 치매나 파킨슨병 등 뇌질환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에도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인데요. 사과 1개에는 무려 1억 마리의 세균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미생물은 사과나무에서 꽃이 피고 사과가 열릴 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사과는 미생물 다양성이 더 증가할 뿐만 아니라 락토바실리 같은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수치가 높습니다. 이 외에도 고혈압을 예방하는 칼륨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망간이 들어있으며 빨간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과육에는 켈세틴과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항산화 작용이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 예방과 노화 방지,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진 사과. 그러나 사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펙틴 성분이 위에 가스를 만들어 속이 불편해 숙면을 방해합니다. 또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저녁에 섭취하면 사과의 당분이 쓰이지 않고 몸에 저장돼 중성지방 수치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과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척을 깨끗하게 하시고 아침에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사과는 매일 이렇게 껍질째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매일 챙겨 먹기 어렵다면 하루 한 잔의 사과 발효액을 마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과 발효액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우선 준비할 것은 사과 1kg, 설탕 720g, 천일염 1g입니다. 부산은 성질이 서늘하고 능금과 홍옥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자신의 체질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크기가 작고 껍질에 상처가 있더라도 유기농으로 경작한 사과가 더 좋겠죠? 그럼 이제 식초를 희석한 물에 20에서 30초간 사과를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시선에 잔류 농약을 제거합니다. 사과의 껍질은 그대로 두고 씨만 제거한 뒤 알맞은 모양으로 자릅니다. 설탕의 80%와 사과를 버무려 차곡차곡 항아리에 담고 그 위에 남겨둔 20%의 설탕을 덮어준 뒤 천일염을 넣습니다.
항아리의 입구를 한지로 덮어 묶어주고 뚜껑을 닫아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합니다. 담근 지 3에서 5일 정도 됐을 때 껍질과 과육의 수축 상태를 보고 발효 상태를 확인합니다. 담금일 기준 5에서 12일 후에 껍질과 함께 쪼그라든 상태의 사과와 발효액을 분리합니다. 분리한 후 7일, 14일, 21일, 30일에 한 번씩 잘 저어주어 발효액의 당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담금일 기준 3개월 후 발효가 안정되면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사과 식초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과 1kg, 레몬 1개, 설탕 2컵, 반 약 500g, 이스트 5g, 베이킹소다 약간을 준비합니다. 사과는 흠집이나 상처를 도려내고 잘 씻어 6등분하고 씨를 제거합니다. 레몬은 베이킹소다로 박박 문질러 씻어 얇게 슬라이스 해주고 사과와 레몬을 항아리나 유리용기에 차곡차곡 담고 윗부분에 설탕과 이스트를 뿌려 살살 흔들어 고루 섞이게 한 뒤 무거운 것으로 눌러 떠오르지 않게 해줍니다. 병의 입구를 거즈로 덮은 뒤 건냉한 곳에 가만히 두어 2개월 정도 숙성합니다. 면포에 액만 걸러 중불로 끓어오르기 전까지 끓인 뒤 냄비째 식힙니다. 식초 원액을 거즈에 한 번 걸러 깨끗한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여 사용합니다. 또 주스로 마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과는 다른 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를 갖고 있어 주스로 먹을 때는 비타민C가 적은 당근과 함께 갈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1개 약 300g과 당근 2개 약 400g을 준비합니다. 당근과 사과는 각각 수세미로 문질러 잘 씻습니다. 껍질째 적당한 크기로 잘라 갈아줍니다. 착즙을 해서 먹어도 좋지만 갈아서 그대로 마시면 조금 걸쭉해도 식이섬유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창 ABC 주스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ABC 주스를 가끔 해먹는데요. 해독 주스라고 불릴 정도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사과, 당근, 비트, 물의 비율을 3대 3대 1대 5로 맞추시면 됩니다. 사과와 비트, 당근 모두 껍질째 깨끗이 씻어 식초를 약하게 탄 물에 10분간 담가 잔류농약을 충분히 없앤 뒤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사과는 씨 부분을 제거하고 모든 재료를 갈기 좋은 크기로 썬 뒤 물과 함께 갈아줍니다. 이렇게 사과는 그냥 먹기도 하고 주스로 식초로 아니면 잼이나 파이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 여러 방법으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과를 보관할 때는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따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과의 식물 노화 호르몬인 에틸렌이 주변 과일과 채소의 숙성을 촉진시켜 금방 무르게 하고 시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